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설치 다 했죠? 이제 우리 모델링 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일단 알려줄게요. 우리가 3D라고 하는 거는 입체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2D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어떤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을 높이를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3D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2D로,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그림을 뭔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곡선으로 그려도 되고,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응용을 해서 좀 복잡하거나 자기가 만들고 싶은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건 이제 스케치북에 그린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높이를 줘서 이걸 입체적으로 보이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3D 모델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입체적으로 보이죠? 요거를 선생님한테 이제 파일을 보내주면 3D 프린터로 이렇게 그냥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요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인 사용 방법.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정육면체가 있어요. 여기 집 모양을 누르면 기본적인 뷰로 가요. 그리고 여기 위에 탑이라고 써 있는데, 탑이니까 위에서 보는 형태로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 프론트, 정면에서 보는 형태로 바꿔줘요.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죠. 레프트, 라이트. 이건 왼쪽, 오른쪽에서 보는 형태. 그리고 또 돌려보면, 이건 뒤에서 보는 형태. 그리고 요거는 밑에서 보는 형태로 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하고 마우스 가운데 돌리는 거 있죠? 그걸 돌리면은 확대,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거랑 그 가운데 버튼이랑 키보드에 있는 쉬프트 버튼,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쉬프트는 떼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누르고 움직이면 얘를 끌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돌리는 거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면 여러 방향으로 회전하고 중심은 그대로 있어요. 회전만 하는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얘가 좀 크거나 가운데 없으면, 물체가 가운데 없으면 그냥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누르고 움직이면 끌어올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 지금은 3D 화면이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수정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변형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콘만 나와요. 여기서 바로 작업도 가능은 한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네모 아니면 원기둥, 구 형태, 도너츠 형태, 여러 가지 형태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긴 한데, 이렇게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우리는 설계라는 걸 해볼 거니까 2D부터,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줬잖아요. 2D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케치북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다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북을 고르고 만드는데, 스케치북을 위에서 아래로 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앞이나 뒤에서 보게 만드는 형태로, 그러니까 스케치북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세우는데 이렇게 돌려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스케치북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방향이나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3D 프린트를 할 때 프린터는 바닥에서부터 쌓아가기 때문에 그 모양을 일단 생각을 하고 바닥부터,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스케치 면을 만드는 버튼을 눌러서 아이콘을 이렇게 갖다 대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그림으로, 영어로 설명도 써 있고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럼 면을 선택하게 돼 있죠.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면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이동을 하면서 2D 화면으로 바뀌어요. 여기 눈금도 있는데 우리는 치수를 입력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끌게 된다고 했죠. 자,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원점이라고 하는데 0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사각형 누르고요. 여기 원점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쭉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막 바뀌죠. 요거 보고 그냥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우리는 숫자를 한번 키보드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세로는 20, 그리고 가로 사이즈로 넘어가려면 탭 버튼 누르면 돼요. 탭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요. 이렇게 탭 눌러서 가로 50, 요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가로는 50, 세로는 20으로 치수를 적고 엔터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죠. 보여요? 보여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모양이랑 좀 다르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랑. 자, 아까 전에 만든 건 어땠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둥글어요. 그죠? 여기 끝에는 뾰족한 게 그대로 있는데, 사각형인데, 여기는 둥글게 돼 있죠? 모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그냥 사각형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양 끝에만 둥글게 해도 되고, 뭐 네 군데를 다 둥글게 해도 되는데, 크기도 조금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50보다 조금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출력을 해보니까 너무 크면 안 이뻐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한테 안 보여줬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3D 이름표 검색을 해보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만드는 형태랑 비슷한데, 요런 게 개당 2,000원씩 해요. 우리는 5개 만들 건데, 요런 거 보면은 요렇게 옷에도 달고 뭐 가방에도 달고 자기 물건에다가 이제 걸어도 되고요. 크기를 보면 요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사이즈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좀 얇은 게 이쁘긴 이뻐요. 그리고 크면 조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선생님 요 가운데 있는 중간 사이즈랑 비슷한 크기로 골랐는데, 요런 거 친구들이 실력이 되면 해도 돼요. 요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일단 연습은 여기 요런 네모난 모양 기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요 사이즈에서 선생님은 똑같이 양 끝에만 둥글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요건 그리는 거고 요런 것도 그리는 건데 수정하는 쪽에 가까운 거라서 직선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바꿔주는 거, 요거는 뭔가 직선이 튀어나왔을 때 잘라주는 거, 요거 이제 옵셋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린 모양의 모양이랑 똑같이 일정 간격을 두고 크거나 작게 모양을 똑같이 그려주는 거. 그 밑에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연장을 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사용을 하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둥글게 만드는 거, 요거는 직선 2개를 선택을 해줘요. 여기 위에 직선, 여기 왼쪽에 있는 직선을 딱 가져가면 마우스가 딱 닿는 순간 빨간색으로 둥글게 바뀌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직선도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죠. 움직여보면 이렇게 둥글게 바꿔줘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을 해서 항상 사용을 할 거예요. 5mm 정도가 괜찮은 것 같죠? 이쁜 것 같죠? 그래서 5mm 숫자 입력을 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 5mm라고 표시되죠? R은 반지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mm. 반대쪽도 똑같이 5. 이렇게 해주면 이런 모양 나오죠. 다 둥글게 하고 싶으면 다 둥글게 5. 또 반대쪽도 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은 아까랑 똑같이 한다고 했죠. 다시 20에 50으로 하고 두 군데만 5mm로 둥글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는 고리를 끼울 거라서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뚫어야 돼요. 자, 구멍을 뚫을 때 원하는 위치에 여기 가운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요 끝에다가 해도 되고, 뭐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면 여기 요런 것처럼 이렇게 길게 뚫어도 되고. 자, 하나씩 한번 다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원래 만든 거대로 하면은 요 부분에다가 원을 고르고, 요 부분 가운데를, 원의 가운데를 누르고 쭉 늘려서 또 자기가 원하는 치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여기다 끼워줄 게 군번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4mm 이상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을 그릴 때는 4mm 이상, 3mm나 5mm라고 써줘야 돼요. 선생님 4mm로 할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처럼 길게 뚫어주려고 하면 여기 또 똑같은 사이즈로 4mm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 구멍을 다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연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 가위 버튼 자르기 눌러서 여기 있는 막대기 하나 누르면 없어져요. 여기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이 닿아 있어서 원이 반으로 잘렸잖아요. 이쪽 원 고르면 또 없어져요. 이쪽 원 고르면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가운데에다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충 보면 칸이 큰 게 4칸, 작은 게 20칸인데 여기다가 찍으면은 가운데가 되겠죠. 근데 원을 여기다 갖다 대면 딱 붙어요. 마우스가 딱 붙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3mm 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려요. 그리고 원 그리는 걸 누른 다음에 여기 근처에다 딱 가져가면 삼각형 모양이 갑자기 생겼죠. 그죠? 삼각형 모양이 생긴 게 이 선의 가운데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그리고 X는 그 지점을,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누르고 4mm를 그리면 가운데가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요 처음에 그렸던 직선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 원래대로 요 끝에다가 4mm 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끝내요. 여기 끝에 보면 확인 버튼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 끝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그린 게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2개가 이제 그려졌어요. 친구들은 하나만 그리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3D로 뽑아내야 되는데, 3D로 뽑을 때는 우리 스케치북에 그린 거를 높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집 모양 버튼 한번 누르고요. 요 높이 뽑아내는 형태로, 기둥 뽑아내는 형태로 생긴 거, 요거 눌러서 여기 제일 넓은 부분을 누르면 화살표가 생겨요. 이걸 잡고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우리는 치수로 입력을 항상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밑에 부분 2mm 2라고 쓰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여기 구멍도 뚫렸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 없어졌죠? 여기 왼쪽에 보면 바디 스케치 이런 게 있는데, 바디는 뭐냐면 이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계속 붙어서 3D를 만들면 하나의 바디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스케치는 우리가 그렸던 그 2D에 그렸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 두 개 그렸었잖아요. 요게 요거 처음에 연습한 거네요. 요게 한 번에 그린 거, 요게 한 번에 그린 거, 요게 보이죠 지금? 그럼 누르고 여기 눈 누르면은 보여요. 눈 누르면 보이니까 여기에서 3D로 바꾸는 거 눌러서 2mm 해주면 바디가 하나 또 생겼죠. 요거 하나 바디가 두 개가 돼요. 자, 여기에다가 다시 또 그릴게요. 여기 면을 요 위에 면 위에다 그림을 쓸 거니까 글씨를 쓸 거니까 요 면을 누른 상태로 스케치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케치 눌러서 요 면을 여기 고르는 게 아니라 요 우리가 그림 그릴 글씨를 쓸 면을 눌러주면 그 위에다 바로 그려요. 그래서 요거를 그 옵셋을 줘서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데 우리 테두리 만들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테두리 만들 건데 옵셋을 줘서 바로 그려도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또 테두리 모양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렸던 모양이랑 똑같이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고요. 하나 그려줬어요. 지금 옵셋을 눌러서 요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면 빨간색 선이 하나 생겼죠. 1mm 바깥에다가 여기서 여기 곡선 부분도 다 1mm 밖으로, 직선 부분도 1mm 밖으로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마이너스 1mm가 되면 안쪽으로 1mm 들어와서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림을 또 그려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는 한 1.5mm 해볼까요? 안쪽으로 해야 돼요. 밖으로 하면 안 돼요. 안쪽으로 1.5mm 해서 엔터 치면 이게 테두리 이제 나중에 출력할 때 3D 프린터가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여기 부분에. 그리고 여기 그냥 구멍을 요 바닥에다 해도 되는데 좀 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쁘게 그리고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테두리를 이렇게 연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을 중심에서 이 부분까지 늘려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7mm인데 요건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계산도 하고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 요 끝에 부분 선이 있는 데까지 딱 가면은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랑 네모 모양이 겹치면서 7mm라고 딱 뜨네요. 선생님은 이 치수대로 하면 다른 숫자를 그 이름표 크기를 다른 숫자로 했으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딱 붙는 건 똑같을 거예요. 여기다 눌러주면 원을 하나 더 그리죠. 뭐 테두리 이 모양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좀 더 디자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써서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선생님 마우스 움직이는 걸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다가 이걸 따라서 뭔가 선을 그리려고 하면 이 부분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면 요걸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 곡선인 부분은 잘 안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원인지 그러니까 인식을 안 시켜줘서 그래요. 인식을 시키려면 원의 중심을 한번 가면 지금 여기에 그리기로 해서 그런데 자, 스케치 끝내고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위에다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고 자, 여기 요 부분에다가 뭔가 그림을 연장해서 그려줄 건데 인식이 잘 안 되면 원의 중심 부분을 한번 가요. 동그라미로 바뀌죠. 원의 중심이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원에다가 뭔가 연장해서 그릴 거니까 퓨전러가 그걸 인식을 해줘 라고 지금 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 이제 여기에 뭔가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삼각형은
그 선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직선이 아니더라도 이 둥그런 반원의 중심에다가 얘가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연장선 점선으로 쭉 나오면서 여기 딱 끝에 가서 딱 네모가 생기면서 붙죠. 요게 여기에 끝이라는 부분이에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얘도 테두리를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테두리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똑같이 20에 50mm로 그리고 테두리 둥글게 네 군데를 둥글게 해주고, 아까 이 테두리 그릴 때 옵셋이라는 기능 쓴다고 했죠. 테두리에다 다시 한번 옵셋을 찍으면 안쪽으로 지금 빨간색이 선이 생겼어요. 안쪽으로 자동으로 빨간색이 생기면 지금 마이너스 안 해줘도 돼요. 1.5mm 안쪽으로 들어와서 테두리를 그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테두리를 여기 구멍까지 그려주면 좀 뭔가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테두리가. 그래서 안 예쁠 것 같아서 요거는 테두리 안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그림 그려져 있죠? 요거 수정 안 했네. 자, 요 스케치 수정을 할 때 지금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걸 다시 수정하고 싶잖아요. 여기 있는 스케치를 다시 와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에디트 스케치 있죠? 요거 누르면 아까 하던 거 스케치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요렇게 이쁘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선을 요 원 끝에서부터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인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원의 중심에 갔다가 원 중심이 인식이 되면 쭉 내려와서 끝에 가서 딱 붙을 때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쭉 옆으로 가면 선이 그려지고 있죠? 쭉 그려지고 있죠? 한번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선 그렸어요.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계속 그려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 갔으면 ESC 눌러서 취소시켜요. 그려져 있죠? 이거 불필요한 거는 지우고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요. 요거 지금 튀어나온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자르는 거 자르는 걸 가위를 눌러서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다시 원 중심 인식시켜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쭉 안 나가고 여기에서 딱 만나는데 뭔가 표시가 바뀌면 거기에서 다시 눌러줘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다시 가위 눌러서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눌러주고 이 부분도 필요 없죠. 그죠? 이 부분도 가위로 없애줘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선택을 해서 둥글게 만들어주면 또 더 이쁘겠죠. 이렇게 친구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스케치 밖으로 나가서 여기도 테두리도 한 2mm 정도 늘려줄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두 군데를 다 선택을 했죠. 예를 들면 여기 선택하고 여기 또 선택하면 그냥 바뀌어요. 전에 고른 게 취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할 때는 하나 고르고 Shift를 계속 누른 상태로 계속 눌러주면 추가가 돼요. 예를 들면 Shift 계속 누른 상태로 잘못 눌렀다. 그러면 Shift 계속 누르고 있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없어져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없어져요. 두 군데를 한 번에 똑같은 높이만큼 올릴 거니까 두 군데를 한 번에 선택을 하고 높이 만들어주는 거 눌러서 요것도 2mm 할게요. 아니야, 이건 너무 높으면 오래 걸리니까 1.5mm만 높일게요. 바닥은 2mm, 그 다음에 테두리 1.5mm. 자, 이렇게 테두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이 위에다 글씨를 써야 되죠. 자기 이름 써야 돼요. 자, 요 맨 위에, 테두리 위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 쓰는 거죠. 밑 배경 위에다가.
자, 스케치 누르고 다시 요 면을 누르면 자, 요거 이렇게 화면 바뀌죠. 색깔도 좀 달라요. 여기에다가 글씨, 안에다가 글씨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글씨 모양 없죠? 글씨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텍스트라고 있어요. 자, 텍스트 누르면 그냥 아무데나 일단 찍으세요. 그럼 여기 화면이 이제 바뀌어요. 여기 화면, 여기 텍스트 쓰는 데예요. 요 맨 위에 빈칸이 자기 이름 쓰는 데예요. 한글도 써져요. 자, 이름 썼어요. 그리고 높이는 지금 모르니까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죠. 여기 이렇게 뭔가 이상한 달처럼 보이는 거 요거 마우스로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가다가 178도 막 이런 데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180도가 되는지 확인하고 여기 180도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것보다는 시간상으로 익숙해지면 시간상으로 여기다가 숫자를 180이라고 해주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데 여기 끝에 한 칸 정도가 좀 자리가 남죠. 뭐 이렇게 좀 이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예를 들면 요 정도 사이즈 너무 크네. 요 정도? 요것도 너무 크네. 요 정도 해서 이름을 꽉 차게 해도 돼요.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니까. 자, 자기 이름을 세 글자 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뒤에다가 아까처럼 선생님이 먼저 작업했던 것처럼 어떤 모양을 넣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한글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미음을 쓴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기억을 누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친구들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음에 좀 기호들이 쓸만한 기호들이 많으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선생님은 별 좋아하니까 별 꽉 찬 거 해도 되고 선 있는 거 해도 돼요. 꽉 찬 거 할게요. 자, 별 누르면 별 여기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넘어가니까 폰트도 고를 수 있는데 친구들 요즘에 무료 폰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이순신체도 만들었었고 다른 지역도 지자체에서 만든 글씨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씨체를 쓰는데 쓰면 안 되는 글씨체,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글씨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양평에서 만들었나 봐요. 자, 글씨가 고딕체처럼 좀 이렇게 각져 있죠. 근데 각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꺼운 글씨체 써도 돼요. 글씨체가 두꺼운 거 써도 돼요. 두꺼울수록 좋아요. 자, 쭉 내려갈게요. 요런 거. 요런 거. 요 글씨체 두껍죠? 이거 써도 돼요. 좀 둥글둥글한데, 요런 거 써도 돼요. 두꺼운 거. 이것도 두껍죠? 써도 돼요. 자, 이거 좀 얇죠? 이거 쓰면 안 돼요. 얇으면 프린터가 이걸 그릴 때 많이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질 않아서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출력이 제대로 되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이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하는 이 글씨체는 폰트는 좀 두꺼운 글씨체로 확인을 꼭 하고 나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일부 글씨체들은 이 별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글씨체를 쓸까?
여기에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글씨체들도 있으니까 무료로 개인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글씨체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고요. 친구들은 상업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써도 상관없어요. 뭘로 할까? 글씨체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 고르기가 힘들어요. 배달의 민족? 좀 이상하죠, 글씨체? 글씨체 고르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할게요. 중나조체. 중고나라 글씨체인데, 적당히 두꺼우면서 글씨도 좀 이쁜 것 같아요. 적당한 위치에 옮기고, 별이 반이 잘렸죠? 좀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크기를 좀 줄여서, 너무 딱 맞는데? 조금 더 줄일게요. 높이가 11mm가 되게 해서,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십자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움직여서 위아래도 적당한 간격으로, 비슷한 간격으로, 왼쪽, 오른쪽도 비슷한 간격으로 맞추고, 이렇게. 그 다음에 OK. 자, 글씨 썼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쓴 글씨체를 한번 누르고, 조금 두꺼워졌죠? 느껴져요? 자, 지금 클릭할게요. 자, 누르면 조금 두꺼워지죠? 요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 뭔지 알겠어요? 익스플로드 텍스트를 눌러서 글씨를 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해주면 글씨가 요 테두리가 선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친구들? 바뀌었잖아요, 그죠? 녹색 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꿔줘야 나중에 이렇게 눌러서 선택이 돼요. 이 부분이 선택이 돼요. 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자, 이걸 3D로 올려줄 거예요, 지금. 글씨 부분을. 자, 글씨 부분이 여러 개 있으니까 면이 여러 개니까 Shift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계속 선택을 해줘요. 이름 부분을 계속 선택을 해주고, 별도 선택해주고, 이 상태에서 높이를 아까 테두리가 1.5mm였죠? 똑같이 1.5mm 해주면, 자, 내 이름표 완성.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색깔이 실제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탕은 검정색으로 선생님이 뽑고, 그 다음에 글씨랑, 이거 선생님 글씨 하얀색인가 노란색인가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이랑 글씨 부분이랑 똑같은 색깔로 이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게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색깔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하트나 별 모양이나 요 기호들은, 심벌들은 또 다른 색깔로 한 번 더 바꿔준 거라, 옆에서 보면 높이가 달라요. 그죠? 높이 달라요. 요 기호 부분은, 심벌 부분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얘는 또 밑바탕 2mm, 그 다음에 요 글씨랑 테두리 1.5mm, 그 다음에 요 기호들은 0.5mm 조금 더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조금 튀어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해주면 선생님이 여기 색깔을 못 바꿔요. 자, 요렇게 하세요. 자, 여기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 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여기 가운데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에서 글씨 쓰는 거 텍스트 아무데나 그냥 찍고, 그 다음에 이름, 여기 텍스트 여기 빈칸에다 눌러야 돼요. 누르고, 그 다음에 미음 누른 다음에 한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기호를 하나 골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혔으니까 180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글씨체 골라주고,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얘를 옮겨주고, 조금 더 크기가 작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작으면 또 이게 글씨가 얇아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 OK 눌러서 얘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텍스트 해주면 글씨가 테두리만 남죠. 자, 그럼 다시 밖으로 나가서 Shift 누른 상태로 이 글씨 면을 하나하나 쭉 선택을 해주면, 근데 얘는 지금 면이 안 골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네모만 할게요. 얘를 1.5mm 올려주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 테두리랑 똑같은 높이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요 기호는 또 다른 색으로 한 번 더 바꿔주기 위해서 0.5mm만 더 올릴게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에도 튀어나온 게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 한 번 더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내 이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그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든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바로 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좀 비교적 간단한 모양, 너무 복잡하면 친구들이 처음인데 힘드니까 비교적 간단하면서 이쁜 모양을 먼저 한번 손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서 그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끝나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다 여기 그 테두리가 다 둥글잖아요. 안 찔리게 이렇게 둥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선생님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수정은 다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알려주면, 이 테두리를 고르고 이 안쪽도 둥글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회전하는 건 Shift랑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바깥의 테두리랑 안의 테두리를 한 번에 골라야 되는데,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둥글게 또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뾰족한 정육면체인데, 그림 보이잖아요, 그죠? 정육면체인데 이 기능을 쓰면 둥글게 바꿀 수 있다고 그림에서 보여주죠. 요걸 눌러서, 그러면 화살표 또 나오죠. 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둥글게 바뀌어요, 그죠? 다 그리고 나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둥글게 바뀌었죠. 하지만 잘 보면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쭉 둥글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두꺼워요, 그죠? 이게 옵셋의 차이예요. 얘는 옵셋을 줘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주는데 얘는 옵셋을 준 게 아니라서 여기 테두리 둥글기랑 여기 테두리 둥글기랑을 맞춰줘야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한 번에 선택을 하고 편의상 둥글게 만들어줬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는 건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둥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이 모서리를 좀 깎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여기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누르면 더 나와요. 요거는 아까 전에 좀 전에 했던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 그 밑에 거는 둥글게가 아니라 직선으로 깎는 건데 한 번 더 그 비스듬하게 깎아주니까 이렇게 찔리거나 뭔가 날카롭거나 하진 않겠죠. 요 기능을 쓰면 똑같이 화살표 잡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숫자로 써주면 이렇게 끝에로 좀 깎아줘요.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3D로 완성을 한 후에도 변형이 가능은 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완성을 했으면 이제 이걸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선생님이 3D 프린터로 친구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디스크 모양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폴더 하나 만들었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 써주고요. 오늘 날짜를 한번 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요거는 이제 친구들 그 서버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계정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보내줄 때는 이걸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거, 선생님은 지금 이 덩어리, 이름표 이 덩어리가 바디 4예요. 요거는 바디 3이고, 선생님 요걸 뽑고 싶어요. 그러면 바디 4를 누르고 선택이 돼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요. 쭉 뭐가 많이 나오는데 Save as STL 파일로 저장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돼요. Save as STL 누르면 막 이상하게 바뀌죠. 그죠? 이거 건들지 말고 옆으로 와서 여기를 하이로, 혹시 안 돼 있으면 하이로 바꾸고 OK 누르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나올 거예요. 선생님 다시 보기 편하게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고요. 이름을 바디4 그대로 나오는데 친구들 이름을 적으세요. 친구들 이름으로 파일명 바꾸세요. 바꾸고 저장 누르세요. 좀 기다리면 바로 바뀌죠.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 이름으로 STL 파일이 저장이 됐죠. 요 파일을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이걸 뽑아줄 거예요. 친구들 메일 보내는 건 알아요?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메일 보내는 걸 안 해봐서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메일 본 거 있죠? 아까 그 오토데스크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입하면서 그 메일 확인했었잖아요. 그 사이트로 가서 메일 쓰기, 네이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메일 쓰기 가서 선생님 이메일 주소 알려줄게요. 영어로, 선생님은 별 보는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스타 골뱅이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주소 스마트 유스 .or.kr 보여요? 스타 smartuse.or.kr 여기다 선생님 받는 사람에다 선생님 이메일 주소 쓰고요. 제목에다가 이름표 만들기 짝대기 긋고 자기 이름 하고 보내면 안 돼요. 파일 넣어야 돼요. 파일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갔죠. 여기 안 써도 돼요. 내용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파일만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세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왔죠. 선생님 요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친구들한테 나중에 연락을 또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까지 보내면 끝인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도 따라 하는데 힘들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선생님은 아는 기능이라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설명을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하지 마요.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다른 친구들이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혹시 기능을 모르겠다. 선생님은 저기서 하고 있는데 난 모르겠다. 아니면 보고 하는데도 어렵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 다시 댓글을 달아서 알려줄게요. 그럼 그걸 보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또 질문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끝내면 메일을 보내고요.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은 금방 하는 건데 아마 시간이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 30분 걸렸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데 한 20분 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또 20분 정도,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힘들면 좀 쉬었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선생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으니까 천천히 해보고 또 한 번 연습한 걸 보내지 말고 그냥 여기 테두리 둥글게 하지 말고 네모나게 한번 그렸다가 연습이 되면 그 밑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한쪽만 둥글게 해보고 모양을 좀 바꿔보고 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이쁜 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면 돼요. 알겠죠? 혹시 그래도 어려우면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요. 가능하면 여기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D 이름표 만들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3D 만들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